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보스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0명의 아이들이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골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선생님이 칠판에 어두워진 앞길 속에라는 한국어 가사를 적어주고 있고, 영국 런던의 한 가정집에서는 7살 아이가 엄마에게 김밥 만들어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전 세계 학교 교실, 거리, 집까지 뒤흔들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뒤에 숨겨진 진짜 변화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언어, 교육, 문화, 푸드, 뷰티까지 일상을 바꾸고 있는 이 현상.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스트리밍 기록을 세우고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변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김밥을 만들어 먹고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 K-팝 데몬 헌터스가 어떻게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사라 윌슨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20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죠.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목격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우리 교실은 평범한 미국 초등학교 교실이었어요. 아이들은 영어로 대화하고 미국 팝송을 즐겨 들었죠. 그런데 7월 어느 날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한국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열기가 식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문화혁명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부르는 노래, 체육시간에 추는 춤,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들려오는 흥얼거림. 모든 것이 K-팝 데몬 헌터스였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어두워진 앞길 속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런 복잡한 가사를 완벽한 발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만의 현상인 줄 알았는데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해보니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다른 교실들을 둘러보면서였어요.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 교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교실 문부터 이미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 대신 K-팝 데몬 헌터스 포스터와 그림이 가득 차 있어요. 이쪽 벽, 저쪽 벽, 심지어 교실 뒤편까지 캐대언으로 뒤덮여 있죠. 선생님들 이름표조차 캐대언과 연관되지 않으면 마치 교실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칠판 위에는 호랑이 캐릭터까지 자리하고 있어 교실 전체가 완전히 캐대언 월드가 된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매 순간 캐대언과 함께 놀고 배우며 교실 안에서 한국 문화와 K-팝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놀란 건 아이들의 변화 속도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평범했던 교실이 갑자기 한국어 연습장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서로 발음을 교정해주고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캐대언 노래로 합창이 시작됩니다. 저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즐거워하고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할 때 골든 멜로디로 구구단을 외우게 했더니 효과가 놀라웠어요. 영어 단어 암기도 캐대언 리듬에 맞춰 하니까 기억력이 훨씬 좋아졌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아이들이 캐대언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가 이번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제 관찰은 교실을 넘어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김밥 먹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진짜로 김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SNS에서 김밥 열풍이 폭발한 거예요.
틱톡에서는 GIMBAP 해시태그가 무려 1만 7천 건을 넘어섰고 인스타그램에서는 18만 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음식 사진이 아니었어요. 한 틱톡 이용자가 올린 캐데 헐루미의 김밥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350만 조회수와 15만 3천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어요. 김밥 한 줄을 썰지 않고 통째로 베어 먹는 영상이었는데 댓글에는 나도 따라해봤다. 진짜 맛있다. 한국 가서 진짜 김밥 먹어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밥 만들기 영상들이었어요.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올린 김밥 요리 영상은 릴스에서 조회수 2,200만 회를 훌쩍 넘겼거든요. 일주일 전쯤 김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중독됐다. 레시피를 알려달라. 나도 먹어보고 싶다는 영어 댓글들이 달렸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밥 코너 앞에 모여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캐대언 영상을 보면서 루미처럼 먹어보자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미국의 편의점들이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CU 편의점에서는 캐대언 방영 이후 최근 2달간 해외 결제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185% 급증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김밥 매출이었습니다. 무려 231% 증가했거든요. 이런 반응의 CU는 아예 K통 소불고기 김밥을 출시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베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패키지에는 노컷 비프 불고기 김밥이라는 영어 표기까지 넣어서 외국인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했고요. 그런데 김밥만이 아니었어요. 농심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헌트릭스 멤버들이 라면을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팬들이 진짜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빗발치게 하자 농심에서 정말로 캐대언 콜라보 상품을 출시한 거였어요. 신라면 컵 디자인의 주인공 루미, 미라, 조이 캐릭터를 입힌 제품이었는데 출시된 지 단 100초 만에 한정판 1,000세트가 완판됐어요. 더 놀라운 건 최근 5년 사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상반기 K라면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하지만 음식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또 있었거든요. 바로 외모였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캐대언 캐릭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학생들이 루미처럼 화장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화장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말하는 건 진짜 화장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깨끗해요? 에밀리가 물었을 때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캐대언 캐릭터들의 피부가 정말 깨끗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이 엄청난 인기였어요. 20살 리나라는 독일 학생은 2달 전 한국에 와서 퍼스널 컬러를 알아보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SNS에 올렸는데 그 영상이 화제가 됐거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퍼스널 컬러를 받으러 한국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을 받고 한국 화장품까지 구매하는 코스가 인기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실제 통계였어요. 외국인들이 퍼스널 컬러를 받으러 한국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을 받고 한국 화장품까지 구매하는 패턴이 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SNS에서는 한국에서 메이크업이나 헤어, 피부 관리를 받고 예뻐진 변화를 공유하는 코리아 글로우업 변신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한국 화장품 대미 수출액이 19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미국 수입 시장에서 1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K뷰티 브랜드들도 이런 열풍을 놓치지 않았어요. 캐대언 캐릭터들과 콜라보 한정판 패키징을 내놓는 브랜드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해외 소비자들이 한글 라벨을 선호한다는 거였어요.
한글이 써져 있어야 진짜 한국 화장품 같다는 반응이 많았대요. 이런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뷰티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 동경이구나. 아이들이 한국의 아름다움 기준과 관리법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가져온 가장 큰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음식이나 화장품이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관광 분야의 변화였어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알아보니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K-팝을 좋아하는 성인들이 주로 한국을 찾았다면 캐대헌이 대박난 이후 몇 달간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9월 26일부터 에버랜드에서 캐대헌 테마파크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아이들이 가족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SNS에서도 한국에 꼭 가고 싶어요. 캐대헌 테마파크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라는 글이 쏟아지고 여행사에는 캐대헌 테마파크 투어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더라고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 8월까지 419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월 평균 50만 명이던 방문객 수가 캐대헌 공개 직후인 7월에는 74만 명까지 증가했어요. 박물관에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까치호랑이와 개토끼가 화제를 모으며 입장하기 위한 대기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그동안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해서 외국인들도 삼성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들에게 한국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오죽하면 한국보다 인지도가 높은 삼성이라는 씁쓸한 농담까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캐대헌을 제작한 감독님도 어린 시절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외국인 선생님이 한국을 전혀 모르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다라고까지 설명해줘도 선생님이 끝까지 찾지 못할 만큼 한국의 인지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K-팝과 K-컨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이제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캐대헌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국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미국이 어디 있고 일본이 어디 있고 중국이 어디 있는지 자연스럽게 아는 것처럼 외국 아이들 머릿속에 한국이 당연하게 기억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K-팝으로 이름을 날리며 외국인 관광객 수가 폭증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하고 이게 한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10명 중 4명이 한국 콘텐츠를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류 경험자의 66%가 한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두고 한류 4.0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류 4.0은 간단히 말하면 생활 문화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특정 콘텐츠를 넘어서 한국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류 4.0이라고 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개인적인 변화들이었어요. 진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이에요. 정말 생생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부모님들과 이야기할 때였어요. 제이슨의 엄마는 요즘 제이슨이 아침마다 골든 부르면서 일어나요라고 웃으며 말했고 에밀리의 아빠는 마트에서 라면 코너를 떠나질 않더라고요. 결국 신라면이랑 김치까지 사왔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더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외국인들이 골든 한국어 가사 밑에 영어 발음을 적어놓은 게시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도 팝송 공부할 때 똑같은 방법을 썼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캐대헌 싱어롱 상영회 때문에 부모들의 예매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약 1000개 극장에서 7000회 상영 예정이었는데 예매 시작과 동시에 300회가 매진되고 며칠 후엔 1000회 이상이 매진됐다더라고요. 이런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전 세계 아이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3개월 전 제가 교실 문을 열고 30명의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걸 본 그 순간이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전 세계적인 문화혁명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아이가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고 있을 거고 10대가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을 거고 가족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류 4.0 시대가 온 거죠. 이제는 특정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의 일상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저는 교사로서 언어와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K-팝 데몬 헌터스가 만들어낸 이 변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 K-팝 데몬 헌터스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월드터치였습니다.